늦은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재래시장.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천막들을 흔들었다. 시장 입구 근처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다. 바퀴 하나가 제대로 돌지 않아 끌려가듯 움직이는 카트 위에는 빛바랜 갈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68세 한은주, 그녀가 그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한때 진한 남색이었을 외투는 이제 색이 발에 회색빛이 돌았고 비에 젖어 말랐다 반복하면서 생긴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고 깨진 안경 다리는 반창고로 붙여져 있었다. 외투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습기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스며나왔다. 은주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를 향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동료에게 귓속말했다. 저분 또 오셨네. 요즘 계속 이 근처서 노숙하신다던데.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나이가 저렇게 되도록 갈 곳이 없다니 참 안 됐어. 지나가는 손님들도 은주를 피해 걸었다. 한 중년 여성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저런 분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속삭였다. 고등학생 2명은 킥킥거리며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다가 어른의 제지를 받았다. 은주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 안 하는 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가끔 멈춰서서 상점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되짚고 있는 것 같았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가 꼭 쥐고 있는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왜 하필 이 시장을, 그것도 조합 사무실을 찾아온 것일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숨겨진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반찬가게 할머니가 은주를 발견하고는 멀뚱히 바라봤다. 혹시 뭔가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은주는 잠깐 멈춰서서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찾는 곳이 있어요. 시장 조합 사무실이요. 아, 그곳이요? 저기 2층에 있어요. 그런데 반찬가게 할머니는 은주의 차림새를 힐끗 보며 말끝을 흐렸다. 과연 저런 행색의 사람이 조합 사무실에 무슨 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는 다시 손수레를 끌며 건물 쪽으로 향했다. 서류 가방이 카트 위에서 덜컹거릴 때마다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음을 짐작게 하는 소리가 났다.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2층을 올려다봤다. 그곳에는 청량리 시장 상인조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스쳤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람처럼.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수군거리며 바라봤다. 누구도 그녀가 이곳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낡은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 은주의 발걸음이 건물에 울려 퍼졌다. 손수레는 1층에 두고 서류 가방만 들고 온 그녀는 2층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청량리 시장 상인조합이라고 적힌 유리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해 임대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한 상인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시에서 나온 재개발 통보서도 검토해야 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50대 중반 오성택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러분, 차분히 논의합시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해결될 일도 안 됩니다. 회의실에는 상인 대표 6명과 조합 임원 3명이 앉아 있었다. 구석에서는 젊은 여성 하나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정미라 32세, 조합의 막내 회계 담당이었다. 은주는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똑, 똑, 똑 성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문 쪽을 돌아봤다. 누구십니까? 지금 회의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은주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본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성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곳은 조합원 전용 공간입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어요. 장사하실 분이 아니면 돌아가세요. 성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곳 땅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요? 성택이 비웃듯 말했다. 여기가 부동산 중개소라도 되나요? 민원은 구청에 하시고 토지 관련 문의는 등기소에 가세요. 다른 상인들도 은주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김씨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면 되겠어? 박씨 아주머니는 코를 찌푸리며 냄새까지 나는데 라고 속삭였다. 은주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며 서류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가방 입구가 살짝 벌어지면서 안에 서류들이 잠깐 보였다. 미라만큼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로 청량리 시장 개발 사업이라는 글자가 흘깃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복잡한 도면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런 오래된 원본 서류들을 왜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것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면서. 할머니,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성택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은주는 서류 가방을 다시 들어올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숨겨진 거래들도 말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성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조합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립하신 회사가 있으시죠? 성운개발이라는. 은주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성택이 벌떡 일어섰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성택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상인들은 갑자기 험악해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합장이 유난히 동요하는 것 같았다. 조합장님,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정말 중요한. 미라 씨, 성택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당신은 회계 업무나 제대로 하세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은주는 성택의 동요하는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합장님,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은주가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저 이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데? 성택이 소리쳤다. 은주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제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은주가 서류 가방을 꼭 쥐며 말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네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을 나서기 전 미라를 잠깐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실을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성택은 은주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상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미라만이 알고 있었다. 분명 저 할머니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조합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이어졌다. 아까 그 할머니 뭔가 이상했지 않아? 김씨 아저씨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야. 조합장님도 왜 그렇게 흥분하셨을까?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성택은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할머니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정미라는 노트북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은주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을 때 흘깃 보였던 그 서류들. 청량리 시장 개발 사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런데 왜 그런 오래된 서류를 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까? 미라 씨, 성택이 불렀다. 오늘 회의록 정리해서 내일까지 배포하세요. 네, 조합장님. 미라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성택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미라는 혼자 남겨졌다. 평소라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미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청량리 시장 역사라고 입력했다.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최근 기사들이었다. 청량리 시장 재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같은 제목들만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해보자. 청량리 시장 개발 사업 1990년대라고 다시 입력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 미라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995년 지역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낙후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청량리 시장 새 단장 완료였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당시 시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설계자나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력 프로젝트라고만 되어 있었다. 미라는 더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청량리 시장 설계 1990년대 도시재생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이렇게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라면 더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텐데 관련 자료가 의외로 적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없지? 미라가 중얼거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라는 깜짝 놀라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라 씨, 아직 안 가셨네요? 성택이 들어와 말했다. 그는 미라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뭘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냥 시장 역사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미라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시장 역사요? 성택이 미라 뒤로 다가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보죠? 아까 그 할머니 때문인가요? 성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미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자니 조합장이 싫어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시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택은 잠깐 미라를 바라보더니 의자를 끌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미라 씨, 젊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 건 좋지만. 성택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조직에서는 말이죠.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조합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까 그 할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가끔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사라지거든요. 성택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다. 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 하는 걸까? 성택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미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합장의 반응이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나타난 그 신비로운 할머니였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합장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던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미라 씨, 늦었네요? 동료 직원이 말했지만 미라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미라는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12시가 되자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목적지는 시내 중앙도서관이었다. 중앙도서관 3층 향토자료실. 이곳에는 서울 각 지역의 오래된 신문과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미라는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990년대 청량리 지역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자료를 원하시나요? 중년의 여성 사서가 친절하게 물었다. 시장 개발이나 도시재생 관련된 기사나 문서요. 사서는 컴퓨터를 검색한 후 몇 개의 상자를 가져왔다. 이 시기 자료들은 대부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여기 뷰어기로 보시면 됩니다. 미라는 오래된 뷰어기 앞에 앉아 필름을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했다. 1990년, 1991년, 1992년. 시간이 흘러갔지만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95년 7월 자료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청춘 시절 전설적 장터 디자이너 한은주 여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완성. 미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은주? 어제 조합 사무실에 나타난 그 할머니의 이름과 똑같았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펼쳐졌다. 한은주는 1990년대 초 서울의 낙후된 재래시장들을 문화형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설계로 주목받은 1세대 전문가였다. 특히 청량리 시장 프로젝트는 그녀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았다. 이 사람이 정말 그 할머니란 말이야? 미라가 중얼거렸다. 기사에는 한은주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30년 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경력이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도시계획 석사를 마친 후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고 되어 있었다. 청량리 시장 외에도 동대문 일대의 골목상권 개선 사업, 종로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담당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미라는 어제 본 은주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안타까운 내용이 나왔다. 1997년 청량리 시장 근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한은주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사라졌다고 되어 있었다. 화재. 미라는 그 단어에서 멈춰섰다.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1997년 신문들을 뒤져보니 당시 화재 관련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다. 청량리 상가 건물 화재로 3명 사망, 부실공사 의혹 제기, 화재 원인 규명 요구 등의 제목들이 보였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화재가 난 건물은 청량리 시장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이었다. 그런데 건물의 소방시설이 부실했고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건물의 시공사가 성운개발이라는 회사였다는 점이었다. 어제 은주가 언급했던 바로 그 회사명이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미라는 손이 떨렸다. 기사를 더 파고들어 보니 당시 성운개발의 대표가 현재 조합장인 오성택의 아버지 오광수였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결론 없이 사건은 묻혔다고 되어 있었다. 성택 조합장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미라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한은주는 자신이 설계한 시장에서 가족을 잃었다. 그것도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 때문에. 그리고 그 부실공사를 한 회사가 현재 조합장 집안의 기업이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미라는 어제 성택이 동요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미라는 급히 자료들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섰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발견한 진실들로 가득했다. 한은주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장의 창조주이자 동시에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온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오늘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자겠네. 미라는 중얼거리며 조합 사무실로 향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다. 모른 척하고 지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행동할 것인가. 며칠이 흘렀다. 미라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진실 때문에 밤잠을 설쳤지만 아직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합장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상인들에게 알려야 할까? 매일 고민만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전 조합 사무실에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라 씨, 큰일 났어요. 총무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 재건축 계획 설명회를 연다고 해요. 설명회요? 미라가 놀라며 물었다. 네, 갑자기 잡힌 거예요. 시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모든 상인들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성택이 전화를 끊고 난색을 표했다. 이상하네. 재건축 계획이 이렇게 갑자기 구체화될 리는 없는데 혹시 누군가 민원을 넣었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구청에서도 자세한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되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만.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한은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월요일 오후 2시 청량리 구민회관 대강당.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다. 미라는 조합 임원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성택 조합장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량리 시장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최근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되어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미라는 눈을 의심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경도 새 것으로 바꿔 끼고 있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분이 한은주?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며칠 전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문가다운 품격과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겨나왔다. 30년 전 신문사진 속 그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은주는 강당을 가로질러 앞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성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저분이 누구시죠? 한 상인이 물었다. 구청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오늘 특별히 이 시장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청량리 시장의 원 설계자이자 초대 운영위원장을 지내셨던 한은주 선생님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며칠 전 조합 사무실에 나타났던 그 할머니가 시장의 설계자였다니. 설계자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며칠 전에 은주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한은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30여 년 전 이 청량리 시장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먼저 지난 며칠간 제가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시장을 돌아다닌 것을 사과드립니다. 은주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은주가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터이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청량리 시장 상인조합의 최근 3년간 회계 자료입니다. 은주가 설명했다. 시장 발전 기금으로 조성된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스크린에는 성운개발 명의의 여러 계좌들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 계좌들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조합 기금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성운개발이라는 회사는 현 상인조합장 오성택 씨의 가족 기업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시장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 중 약 8억 원이 이 회사를 통해 사적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다.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성택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조합장님, 한 상인이 소리쳤다. 이게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성택이 벌떡 일어났다. 저분 말을 믿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은주는 차분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나요? 그녀가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었다. 여기 모든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조합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성택의 다리가 휘청했다. 미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었다. 녹음 파일이라고요? 성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단상 위의 은주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헛소리 그만하세요. 은주는 태연하게 노트북을 켜고 스피커에 연결했다.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강당 안이 숨을 죽였다. 곧이어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실장, 이번 달 조합기금에서 5천만 원 더 빼서 우리 회사 계좌로 넣어. 어차피 상인들은 장부 볼 줄도 모르니까 걱정 없어. 분명히 성택의 목소리였다.
조합장님, 그런데 감사해서 문제 삼으면 어떡하죠?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감사? 누가 감사해? 내가 조합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게다가 감사위원들도 다 내 사람들이야. 그냥 서류만 잘 꾸미면 돼.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성택이 소리쳤다. 목소리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재개발 건 말인데 구청 담당자랑은 이야기 끝났어. 우리가 시공사로 들어가면 최소 20억은 남길 수 있을 거야. 상인들 보상비 적당히 깎고 자재비도 아끼고. 성택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웃음까지 섞여 있었다. 조합장님, 떡볶이 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 아닌가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낸 조합비를 그렇게 써먹었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조합비 냈는데 재개발 때 우리 보상비를 깎으려고 했다고? 은주는 녹음을 멈추고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다. 스크린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성운개발로 흘러들어간 조합기금 내역입니다. 은주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2022년 3억 2천만 원, 2023년 2억 8천만 원, 그리고 올해만 1억 9천만 원입니다. 8억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겁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다. 여러분들이 매달 어렵게 낸 조합비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미라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작성했던 회계장부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나?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별도의 거래들이 있었던 것인가? 미라 씨, 성택이 갑자기 미라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합 회계 담당이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말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자신도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까? 은주가 미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라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조합장이 당신 모르게 처리한 거래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미라 씨가 작성한 공식 장부와 별도로 운영된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것들이죠. 스크린에는 미라가 전혀 몰랐던 계좌들이 나타났다. 청량리 시장 발전기금 특별계정, 시장 현대화 사업비 예치금 같은 그럴듯한 명칭들이었다. 이런 계좌들이 있었다고요? 미라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미라 씨도 몰랐던 거군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이런 부정한 거래를 회계 담당자에게 알릴 리 없죠. 구청에서 나온 감사관이 일어났다. 한은주 선생님,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의 출처를 밝혀주실 수 있나요? 공식 감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은주가 대답했다. 저는 지난 2달간 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고 녹음 파일은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다. 조합장이 자주 다니는 찻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우연히? 성택이 비웃었다. 그게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은주가 차분히 대답했다. 공공장소에서 들린 대화였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이것은 녹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며 말했다. 더 많은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공사 계약서까지 말이에요. 성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조합장님, 과일가게 최 씨 아저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30년 가까이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돈으로 당신 배만 불린 거예요? 당장 책임지세요.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여기저기서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도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성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 모든 게 음모예요. 저 여자가 우리 시장을 망치려고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정은 불가능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은주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 전 젊은 도시재생 전문가였을 때의 열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이 청량리 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그리고 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에요. 스크린이 바뀌면서 30년 전 청량리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낡고 어두운 골목들이었다. 1990년 초 이곳은 그저 쇠락한 재래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은주가 설명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어요.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설계 도면들이 나타났다. 현재 시장의 모든 구조가 그 도면대로 만들어진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설계의 핵심은 공유와 돌봄이었습니다. 은주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인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배치했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를 지향했던 겁니다. 상인들은 숨죽여 들었다. 자신들이 매일 일하는 이 공간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특히 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더욱 그랬죠. 공동체보다는 개별 이익이 우선시되었고 상인들 사이의 연대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는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삶터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성택이 끝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30년이나 사라져 있었으면서. 은주는 성택을 차분히 바라봤다. 제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1997년 화재 현장의 참혹한 모습이었다.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1997년 7월 15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설계한 시장 옆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건물은 시장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소방시설은 부실했고 비상구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했다. 그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2은 제 남편과 아들이었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 건물을 시공한 회사가 바로 성운개발이었습니다.
현 조합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죠. 은주가 성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은 묻혔습니다. 성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다. 저는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꿈도, 희망도. 은주의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아픔이 느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제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장이, 이곳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다. 은주의 고통과 용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선언했다. 이 시장을 원래의 모습으로,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공유와 돌봄이 살아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청 감사관이 일어났다. 한은주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오성택 조합장님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장 직무를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관이 덧붙였다. 성택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간 쌓아온 그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씨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말했다. 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새로운 조합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은주가 대답했다. 그리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선생님께서 다시 조합장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상인이 제안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늙었어요. 젊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저 조언자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때 미라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계 업무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은주는 미라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젊은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박수였다. 6주 후, 이른 아침 청량리 시장. 따뜻한 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미라 운영위원장님 오셨네요. 떡볶이 가게 박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주머니, 운영위원장은 무슨, 그냥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임시선거에서 미라는 만장일치로 신임 조합장에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상인들의 뜨거운 성원과 은주의 격려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시장 중앙광장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공유 부스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공간들이 여러 곳에 생겨났다. 신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었고 소상공인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공동 작업장이기도 했다. 오늘 공예 수업은 몇 시부터예요? 젊은 엄마가 도자기 작가에게 물었다. 오후 2시부터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작가가 친절하게 답했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은 은주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미라는 시장을 둘러보며 한은주를 찾았다.
요즘 은주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은주 선생님, 미라가 시장 끝쪽 벤치에 앉아 있는 은주를 발견했다. 미라야, 일찍 나왔구나. 은주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어떤 기분이야? 조합장이 된 지 한 달 됐는데.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해가는 시장을 보니까 보람있어요. 미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로 시장은 변하고 있었다.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 체계가 생겨났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상인 회의에서는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논의했고 수익도 공정하게 배분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성택 씨 소식 들었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소한다고 하지만. 미라가 대답했다. 오성택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운개발도 수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부정한 거래들이 모두 드러났다. 불쌍하기도 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미라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 거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초등학생 몇 명이 웃으며 뛰어왔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 아이가 은주에게 매달렸다. 요즘 은주는 오후에 아이들에게 시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옛날 우리 시장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은주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은주가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뻤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고맙긴. 이렇게 변한 건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야. 은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진짜로 마음을 모으니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던 거야. 실제로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상인들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들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도 늘어났다. 매출도 예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 선생님, 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앞으로 계속 이곳에 계실 거예요? 은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글쎄, 아직은 여기가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만으로도 충분해질 거야. 그때가 와도 떠나지 마세요. 이곳은 선생님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미라야.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 시간이었다. 자, 그럼 이래야지.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자. 미라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래, 가자.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통하는 곳,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은주도 함께 일어났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낡은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량리 시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청소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면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